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 최근에 좀 정비를 몇 가지 했는데 그 정비 내역에 대해서 브리핑 형식으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BMW F10 520D 2015년식이고 엑스드라이브 럭셔리 모델이고요. 저는 이제 중고로 구입했는데 2019년도 8월 달에 구입했고 당시 이제 그 차가 4년 차 되고 87,000km였는데 2,97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 가격이 시세 대비 약간은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1인 소유 차량이었고 외판 뼈다구 문제 없고 보험 처리 내역 전혀 없었고 이 차량이 또 럭셔리 모델이고 엑스드라이브 다 보니 시세 대비 조금 비싼 편이긴 했고요. 실제로 차량을 구입해서 1년 동안 13,000km 정도 운행해서 지금이 2020년도 8월 달인데 현재까지 이제 누적 주행거리가 10만 km인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소하게 엔진오일 갈고 이런 건 당연하고 그 외에 고장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에어컨 콘덴서가 망가져서 그거 한번 교환했었고 사실상에 아무 문제는 없었고요.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 제가 이제 10만 km가 됐으니까 정비한 내역은 미션 오일 교환했고 디퍼런셜 오일을 교환했습니다. 디퍼런셜 오일은 엔진에서 이제 쭉 구동축이 오면 그 구동을 좌우로 배분을 하는데 차동을 허용하면서 배분하는 이제 기어입니다. 실제로 좌우 바퀴가 차동이 완전히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면 일반적인 온로드 주행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의 기어가 이제 디퍼런셜 오일이고 이 차는 이제 엑스드라이브다 보니까 그 뒤로 가는 출력을 중간에서 이제 빼내죠. 그래서 그 동력을 빼오는 역할을 하는 트랜스퍼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오일이 들어가고요. 거기서 나온 동력을 앞으로 보내서 앞에도 좌우 차동을 허용하기 위해서 앞쪽에도 디퍼런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디퍼, 뒤에 디퍼, 트랜스퍼 케이스, 그 다음에 미션 오일까지 총 4가지 오일을 교환했습니다. 일단 누적 주행거리가 10만 km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오일은 이 정도 주기쯤에 한 번쯤 갈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 모든 정보를 100% 알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일개 개인에 불과하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100%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보통 센터에서 물어보면 미션 오일은 무교환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은 미션 오일 아마 무교환일 거고요. BMW 미션은 거의 대부분이 다 ZF 쪽인데 그 ZF의 매뉴얼을 보면 무교환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 매뉴얼 한번 볼까요? 심심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ZF사에서 변속기 제조회사에서 만든 어떤 서비스 인포메이션 ZF8HP 이게 8단 미션이고 보통 우리나라 2.0 파워트레인에 많이 들어가는 그 변속기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 자료인데 그러니까 오일 교환하는 이런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오일팬 교환할 때 규정 토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서비스 인포메이션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교환 주기가 나옵니다. Depending on the driving style. 그러니까 운전 습관에 따라서 다른데 ZF는 이제 추천하기로는 매 8만에서 12만 km마다 교환을 하거나 혹은 최소한 8year, 8년마다는 교환을 해라. 라는 게 ZF, 그러니까 이 변속기 제조 회사의 권장사항이고요. 완성차 업계인 BMW와 실제로 이 변속기 제조사의 그 어떤 권장사항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는 보통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만년 떡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는 제가 결정할 입장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논쟁이고요. 어쨌든 제가 한 10만 km 정도 주행했으니까 이 차를 단기간에 팔 계획이 없다면 한 번쯤 정비해 주는 게 이렇게 돈 낭비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퍼런셜 오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정식 센터에서 이제 권장 주기가 아마 있는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산 차들은 보통 그 디퍼런셜 오일 드레인 하는 코크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하기 쉽게 돼 있는데 BMW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주입구는 있는데 드레인, 빼내는 쪽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무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건 확실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교환할 때 이제 석션으로 좀 빼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고요. 그런 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작업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일을 다 구입하고 공임나라 강남점에 가서 교환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구입한 오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제가 구입한 변속기 오일은 토탈 플루이드 매틱 MV/LV라는 걸 구입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브랜드는 토탈인데 이것도 세계 초메이저 오일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오일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오일 제조 회사들이 좀 합작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합작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너는 이쪽 장치 설치해 놓고 이 오일을 만들어라, 나는 이쪽 규격 오일을 만들게, 그래서 서로 교환해서 쓰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토탈 플루이드 매틱 MV/LV라는 오일은 이제 S-오일이랑 합작해서 만든 걸로 추정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규격이 ZF8단 8HP, 요게 이제 그 규격인데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탈, S-오일 뭐 이런 거 두 개 브랜드 다 완전히 세계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ZF8단 변속기에 대한 인증 규격을 만족한다고 여기 매뉴얼에 나오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뭐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ZF도 오일을 직접 만들진 않죠. 그러니까 뭐 토탈이나 뭐 이런 뭔가의 브랜드에서 납품 받을 텐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변속기 오일 같은 경우는 교환 방법이 좀 다양합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는 순환식으로 교환을 한다 그래서 그냥 엔진 시동을 걸어 놓고 변속기 안에 플루이드가 계속 돌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은 드레인을 하고 한쪽은 계속 오일을 넣으면서 계속 돌리면은 이제 오일이 결국엔 교환이 되겠죠. 뭐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드레인을 하고 다시 오일을 넣고 플러싱해서 돌리고, 또 드레인하고 오일 넣고 플러싱해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변속기는 드레인을 한다고 오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안쪽에 아마 토크 컨버터 쪽에 오일이 좀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드레인을 해도 오일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런 특성 때문에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할 거리들이 생기는데, 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순정 ZF 오일을 사용하면 오일 값이 너무 비싸고, 그 비싼 오일을 갖고 되게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 오일을 교환해야 되는데 고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비소에서도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냥 오일을 드레인하고 그냥 순정 오일을 나머지를 넣고 거기서 작업을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서 정비를 한다면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반만 교환돼도 뭐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가 나는 완벽한 교환을 원한다고 하면 순환식으로 한다거나, 혹은 드레인하고 넣고 이 플러싱 작업을 한 3번 정도 하면 거의 한 95% 이상은 교환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오일이 거의 한 20리터 가까이 쓰게 됩니다. 근데 ZF 순정 오일을 20리터 쓴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프터마켓 오일을 사용했고, 이 애프터마켓 오일을 통해서 3번의 플러싱을 하면서 교환을 했습니다. 3번 플러싱해도 사실 완벽하게 교환되는 건 아닌데 그 정도 하면 저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이제 BMW F10 2011년식도 저희 아버지가 타고 있는 차가 있는데 그 차도 이 오일로 교환을 했어요. 한 1, 2년 전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있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 오일로 갈은 거 그 차 아직 이상 없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제 질문이 잘못됐어요. 무슨 얘기냐? 규격을 만족하는 오일로 교환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이 오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이유에 의해서, 뭐 연식에 의해서, 노후에 의해서 고장날 게 고장난 거지, 오일을 잘못 갈았기 때문에 고장났다고 보는 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증 규격이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에서 이 규격을 맞춘 거라고 인증해서 나오는 건데, 그걸 일개 저 같은 개인이 이 오일이 맞네 틀리네 라고 말하는 게 맞지가 않겠죠. 이 오일로 가른 거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는 저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오일로 교환했고, 이 오일은 가격이 얼마더라? 얼마 안 합니다. 가격이 한 55,000원 정도예요. 20리터 짜리가 되게 저렴하고요. 저는 요걸로 3번 플러싱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디퍼런셜 오일은 유진상사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 유진상사라는 거는 뭐 지금은 이제 오픈마켓 같은 게 생겨서 큰 의미는 없지만, 한 10년 전에는 그래도 알만한 사람은 아는 그런 사이트였고요. 지금도 나름 건재하고 이 시장이 좀 나름대로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쪽 동네에 가면 무슨 얘기인지 알만한 분은 아실 거고요. 지금 제가 구입한 거는 라베놀 75W90이라는 요 제품을 구입했고, 대부분 일반적인 차량은 75W90을 구입하고요. GL4, GL5라는 규격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 제품은 GL4, 5 규격을 둘 다 만족해서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 제품을 예전에 사용해 본 적이 있고 2011년식 BMW에 뭐 아무 문제 없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요거를 구입했고요. 보통 디퍼런셜 오일은 1리터면
1리터면 교환할 수 있습니다. 1리터면 충분하고 뒤에 디퍼런셜, 앞에 디퍼런셜 두 개 있으니까 두 통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GL45라는 인증 규격이 있는데 이 제품은 두 가지 규격을 만족합니다. 여기 보시면 GL45 인증 규격을 만족하고요. 아마 GL5 인증 규격을 만족해야 될 겁니다. 하면 더 좋아요. 이쪽이 조금 더 커버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은 라베놀 DTF1이라는 트랜스퍼 케이스 전용 오일을 구입했는데요. 요거는 저도 솔직하게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이제 이베이 같은 데서 BMW 순정 트랜스퍼 오일 같은 거를 쳐보면 요런 데 파트 넘버가 8322409710 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인증 규격에 BMW 8322409710 여기 나오죠. 그래서 대충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이런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이나 뭐 디퍼런셜 오일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차마다 엄청 다를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비슷한 오일을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이 고민을 하고 구입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냥 뭐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이네 하고 구입했고 75W90 아무거나 사야지 하다가 GL45 둘 다 만족하는 거 그냥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찾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솔직하게 제가 차량을 타면서 사실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유턴 같은 거 할 때 보면 하체에서 약간 충격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탁탁탁탁 치는 그런 충격이 있었는데 그게 차동이 발생하는 상황에 그런 충격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유턴할 때 보면 좌우 바퀴에 차동이 생기고 앞뒤 바퀴에도 차동이 생깁니다. 그 차동을 이제 디퍼런셜 앞쪽 디퍼런셜 뒤쪽 디퍼런셜에서 좌우 차동을 허용할 거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앞뒤 차동을 허용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 차동이 발생하는 상황에 구동에서 자꾸 탁탁탁탁 하는 충격이 가끔씩 생겼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이거를 뭐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단 오일부터 갈고 보자 했죠. 저는 오일을 갈 때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혹시 해나 보자 생각했지 해결이 될 줄은 몰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일을 갈고 지금은 고의적으로 그런 차동이 발생하는 상황을 제가 유발을 해도 충격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역시 오일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갈아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일에 대해서는 미션 오일은 그래도 10만이면 한번 교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어 오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10만 정도 뛰었을 때는 한번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일을 갈지 않았다면 계속 그런 충격이 나왔을 거고 그런 충격이 사실 그런 기어들의 이제 탁탁탁탁 가해지는 그런 힘이 사실은 굉장히 부하를 계속 줄 가능성이 있겠죠.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왕에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미리 가를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추정하기로는 이제 오일을 한 번에 갈았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이었는지는 이제 결과적으로 알 수 없는데 아마도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때문인 걸로 추정됩니다. 작업은 공임나라 강남점에서 했고요. 사실 이렇게 오일을 구입하고 갔을 때 크게 거부감 없이 작업을 해주는 곳이 공임나라라서 가기도 했고 뭐 제가 방문했던 공임나라는 강남점이랑 송파점 정도 방문해 봤는데 두 곳 다 친절합니다. 송파점도 아주 친절하고요. 강남점도 아주 친절합니다. 이런 작업을 수입차인데 공임나라 가서 해도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차량을 정비를 의뢰했을 때 공임나라에도 그쪽 사장님은 조금 더 경험이 많으시고 실제로 제 차를 작업하신 분은 경험이 많은 분은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뭐 그런 티가 많이 났고요. 저는 사실 상관없다고는 생각했던 게 오일 교환 작업 자체는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가 있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이게 수입차다 보니까 이 차량을 많이 정비해 본 사람이 아니라면 약간 이제 헤맬 수는 있겠죠.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정비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런 수입 차량, 그것도 BMW X드라이브 F바디 520D를 여러 번 정비하는 업체로 간다면 조금 더 능숙하게 작업을 할 가능성은 있겠죠. 요번에 이제 정비하면서 느낀 게 앞쪽 프런트 디퍼런셜 오일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엔진 마운트를 하나 탈거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작업이 조금 커졌죠. 늘 작업하는 그런 데 가면은 사실 딱 적절한 공구가 있어서 그렇게 마운트를 빼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뭐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접근을 해서 오일 갈고 다시 원상태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은 아마도 미션 마운트
쪽을 그쪽에 있는 어떤 하체 구조물을 좀 탈거하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해야만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접근하는 과정에 약간 좀 고민거리들이 좀 있을 뿐이지 작업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임은 제가 여기서 뭐 공개를 하진 않겠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공개를 하면 여러 가지 공격의 요소들이 있고 사실은 공임은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할 일은 아니거든요. 뭐 작업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부작용을 많이 유발한다고 생각돼서, 그래서 만약에 BMW 뭐 이런 거 엑스드라이브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션 오일 혹은 이런 기어 오일들 교환함에 있어서 이 영상이 하나의 케이스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남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환 주기가 돼서 교환했다는 점에서 아까움이 없고 차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약간 충격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결이 돼서 뭐 저는 대만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